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마지막 순서는 네, 나오실 거고요. 네, 박성훈 선생님. 네.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약간 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 올해 과학교사상 받아서 1,000만 원을 획득했습니다. 750대. 네, 그래서 박성훈 선생님께 또 좋은 저희 배움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멀리서부터 오신 특히 저도 카페에서 이름만 뵀던 부산 팀들 선생님들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제가 예전에 별 생각이 없었는데요. 부산으로 새벽부터 내려가서 부산에서 진행되는 10시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석해 보니까 죽을 맛이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늘 서울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올라오시던 부산 선생님들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걸 그때 몸으로 체험했는데 오늘 정말 힘들게 올라오셨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제가 2년간 살았던 곳이고요. 여기서 제가 밤마다 아이들 데리고 수업하는 곳이고요. 네, 그런 공간인데 오늘 선생님들 모시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난데없이 하라고 이제 되는데 시작은 그렇습니다. 그냥 뭐 2월 모임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사전 과제 1, 2, 3, 4 이렇게 카페에 올리셨잖아요. 단지 저는 그 사전 과제에 대한 답을 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느 날 난데없이 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저런 손가락 아이콘은 아직도 살아있군요. 이거는 제가 며칠 전에 복직 예정자 직무연수 때 가서 이제 그 연수를 진행했던 PPT를 그냥 가져와서 그 중에 뒷부분만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제목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창의적 역량을 기르기 위한 학생 중심 과학과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 설계.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모이신 곳에서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하면 그냥 눈으로 읽으세요. 지난번 복직 예정자 직무연수 때도 공통과학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었더니 저는 그냥 소리내서 읽어보시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이 이렇게 읽으시더라고요. 네, 오늘도 거의 중학교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시라 그런지 똑같이 목소리 맞춰서 읽으시는데요. 다시 하겠습니다. 눈으로 읽으시고요. 저 단어 중에서 나한텐 저 단어 낯설어 라고 생각되는 단어를 찾아주세요. 나 잘 모르겠다. 질문이 있다. 뭐 이런 단어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뭐 오래 걸리시진 않을 것 같고요. 있으십니까? 어떤 단어신가요? 자, 창의지성 역량은 사실 경기도 선생님들은 많이 들어보신 단어인데요. 앞에 창의지성자 빼도 되고요. 핵심 단어는 역량입니다. 자, 역량이라고 말하면 그러면 이제 들어보셨나요? 자, 역량이라는 단어, 난 그래도 아직 나에게는 그거 별로 감이 오지 않는 단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냥 솔직하게 손들어 주세요. 자, 역량이라는 단어, 나에게는 그리 중요한, 네, 느낌이 오지 않는다. 나에게는 무의미 철저다. 네, 그럼 역량. 역량만 무의미 철자입니까? 혹시 다른 건 없으세요? 재구성이라는 단어는 의미 있는 철자이신가요? 아니면 실천적인 의미까지 갖추신 단어인가요? 아니죠? 네. 교육과정까지는 됐는데 재구성? 제가 아까 얘기하신 그 올해의 과학교사상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일본 연수를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일본 선생님들을 만나서 제가 하필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일본 선생님들이 그 선생님들의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자유도는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들 도대체 이 사람이 뭔 말을 하는지 하나도 이해를 못해요. 스스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한다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일본 교실 수업 어땠냐고요? 저는 가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 와 있지? 차라리 저 사람들 보고 우리나라에 오라고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우리나라 7, 80년대 수업하는 모습을 그대로 해요. 저희가 갔던 곳은 슈퍼사이언스 하이스쿨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과학중점학교의 모델이 됐다는 그런 류의 학교래요. 그런데 OHP 켜놓고 교실에 불 싹 끄고 앞에 선생님이 막 이렇게 얘기하고 판서하고 막 이러면 애들이 이렇게 적고 모든 교실 수업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진행하는 그 교수법에 대해서는 하나도 보고 배울 바는 없었는데요.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그렇게 하면 아이들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아이들은 잡니다. 걔들은 안 자더군요. 자지 않습니다. 그런 수업에서.
무슨 차이였을까를 열심히 갔다 와서도 계속 고민하고 열심히 고민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거기에 있었어요. 일본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유아 때부터 유치원에서부터 모든 것은 스스로라고 해요. 하나부터 둘, 셋, 넷 차례차례 기초부터 반드시 스스로. 엄마가 대신 해주는 거 없어요. 일본 과학축전 가보면요. 오사카 과학축전이라는 데 가면 되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과학축전은 너무너무 화려한 대단한 행사예요. 일본 과학축전은 아주 소박하기 그지없어요. 단 차이점은 거기에 들고 나와서 발표하는 아이들이 자기들이 다 직접 만들어서 들고 나온 거고요. 거기에 참여하는 아이들도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과학축전의 어머님들의 행태 어떻죠? 먼저 미리 가서 번호표 다 받고 내가 대신 가서 줄 서주고 그 다음에 애가 혹시 못하면 옆에서 막 대신 해주고 아니면 그걸 못하겠다 그러면 와서 재료라도 달라. 와서 재료 뺏어가고. 네, 일본 어머님들은 아이들이 하고 있는 거 뒤에 그냥 가만히 서 계세요. 그리고 거기서는 되게 오랫동안 한 부스에서 오랜 시간 앉아서 해요. 그냥 단지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과학 축전이더라고요. 그런 모든 것의 배경에는 스스로 그런 것들이 배어 있어서 그게 일본의 교육의 힘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선생님들은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지금 이런 문화들이 막 일어나는 게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재구성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개념조차 별로 없는 그런 단어. 하지만 저희 경기도에서는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것이 어쨌든 네, 위에서부터 마구 지금 압박처럼 내려오기도 하지만 듣기는 많이 들었던 단어. 실천적이고 경험적인 나만의 의미를 아직 갖추지는 못했을지라도 익숙하기는 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역량이라는 말의 의미부터 한번 먼저 여쭤볼게요. 역량은 뭘까요? 역량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나에게 느껴지는 뉘앙스. 잠재력, 필요한 능력, 살아가는 힘. 말씀 안 하시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느낌은 오시는 거죠? 대략적인 느낌은 잘 오는데 지금 이렇게 어떤 말로 표현해내기가 조금 어려우신 거죠? 자, 역량이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말의 의미는 능력이에요. 할 수 있는 능력.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느냐. 예전까지 우리 교육의 목표가 주로 아느냐, 알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앞으로 교육의 목표는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교육의 목표는 할 수 있느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그래서 역량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왜 이 역량을 얘기하냐면요. 뭐 이게 중요해서 뭐 대세라서 그게 아니고 제가 저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때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가 그 안에 녹아들어가야 하는데 그래야 교사가 재구성을 하겠죠. 위에서부터 만들어준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니까 그때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는 저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아이들에게 역량을 길러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근데 중학교 교사 아니고요. 저는 고등학교 교사고요. 아까 어떤 분께서 고등학교 지구과학을 가르치는데 수능 뭐 이렇게 등급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오랫동안 근무했지만 저는 수능에 목매고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구과학을 지구과학답게 가르치는 지구과학의 탐구를 늘상 탐구를 하면서 가르치는 그런 수업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나쯤이야, 나라고, 나라도. 세 가지 단어로 저의 생각을 말하는데 누군가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아이들에게 이제 막 교육을 하고 나서 마지막 끝나고 갈 때 훈화처럼 하는 얘기로 나쯤이야 하면서 남들 보지 않을 때 나쁜 짓 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머릿속으로 그 생각했어요. 내 주변에 나쁜 사람이 없어요. 주위에 있으세요? 근데 뉴스엔 참 많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그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세상에는 나쯤이야 하면서 나쁜 짓 하는 사람은 매우 소수라고 생각해요. 아닐까요? 그런 사람은 소수예요. 대다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대다수는 나라고 뭘 할 수 있겠어? 하는 보통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하는 보통 사람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 그 나라고 라는 사람 중에 나라도 뭔가 하겠어 라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숫자가 나쯤이야보다 많아진다면 이 전체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다 수능만 목매고 산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있다. 물론 다 그게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다 보면 나 혼자 뭔가 하기 되게 어려워지는 압박받는 분위기가 좀 있죠. 근데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프로젝트 학습 막 이런 거 하면서 저는 혼자 속으로는 뭔 생각했냐면 주변에서의 눈총이 느껴질 때도 아무도 안 하잖아. 아무도 안 하니까 얘들은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잖아. 내가 해봐야 걔들 한 번 경험하는 건데 뭐 이런 생각? 나라도 뭔가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 하게 만드는 거, 역량이라고 하는 거, 할 줄 안다는 건 자기들이 해봤어야 키워지는 거 아닐까요? 해봤어야 키워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할 줄 알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저는 되게 중요한 거였고요. 그러려면 스스로 모든 과정을 아이들이 해봐야 했고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저는 이제 교육과정 나름의 재구성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시작이 발단이 됐던 제가 2015년 교육과정 재구성이라고 이렇게 사진 한 장 틱 찍어서 올렸던 걔를 바로 보여드리면 갑자기 너무 점프되는 부분일 것 같아서 제가 예전에 했던 수업들 중에서 한 2개만 이렇게 뽑아왔어요. 수업 사례. 교육과정 재구성이 들어갔던 것 중에 2개 정도를 뽑아왔는데요. 네, 지금부터 나눠드렸던 프린트를 보시겠습니다. 두 가지 수업 사례를 먼저 읽어봐 주세요. 제가 말씀드릴 거 아니고요. 교육과정 재구성이라고 나온 전까지, 거기까지를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서 마음껏 뭐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질문도 써보시고 뭐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참 저 선생님들 말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다 읽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뭐 시간이 길게 주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몇 가지 의문사항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은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그 수업 사례 1이나 2나 2가지를 다 보시면요.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저의 수업은 하나는 거기는 1은 중학교, 2는 고등학교 수업인데요. 이 수업들은 보시면 이렇게 비유할까요? 우리는 매일 밥을 먹죠. 보통의 밥을 먹다가 어떨 때 가끔씩 외식을 하고 특식을 먹어요. 재미있는 수업, 막 이렇게 아이디어가 넘치는 수업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특식인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건 밥이지 않을까. 제가 지금 드렸던 1번과 2번은 늘상 먹는, 평소에 먹는 밥처럼 베이스에 깔려있는 그렇게 1년 전체의 수업의 그 줄기가 계획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1번 사례나 2번 사례나 다 보시면 저는 수업을 준비할 때 뭘 활용하는구나 라는 게 보이셨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항상 나누어주는 계획표가 있어요. 수업 계획표가 있는데 수업 계획표를 짜기 시작한 건 한 1995년 그 정도부터 짜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처음 짰을 때는 2월 달에 요즘 같은 시즌 학교에 아무도 나오지 않을 때 혼자 나가서 일주일 걸려서 한 학기치 양쪽 2페이지 짰어요. 일주일 내내 해가지고 2페이지 딱 짜놓고 신나서 야호 하면서 아무도 없는 교무실에서 혼자 소리를 질렀던 끝났다 이러면서. 근데 한 학기치를 다 짜놓고 나서 나중에 지나보니까 그거는 좀 오류였어요. 왜냐면 학교가 가다가 자꾸 뭔가 변하니까 자꾸 어그러져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4분의 1 단위로 중간고사 때까지 기말고사 때까지 이렇게 시험 단위로 짜서 애들한테 나눠주고요. 그 수업 계획표를 보시면 중학교 수업, 고등학교 수업 뭔가 계획표는 계획표지만 안에 들어간 내용들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제가 수업을 어떤 것을 넣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디테일
과정이란 것까지 들어가 있다고 느껴지시지 않나요? 뭐 이날은 과제가 뭐가 있다는 둥, 이날 스토리텔링은 누가 한다는 둥,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든 뭘 하든 할 때 그 안에 베이스로 깔리는 밥을 어떻게 먹을 거냐 하는 것은 선생님들께서 집에서 아이들 밥을 나는 늘 유기농 식사를 기본으로 깔 거야. 이거는 어머님의 그 철학이 깔려 있는 거 아닌가요? 대충 먹어도 돼. 뭐 라면도 먹는 거지 뭐. 이렇게 하시는 거 역시 그 먹는 것에 대한 철학이 깔린 거잖아요. 제가 수업을 이렇게 큰 틀을 베이스를 이렇게 깐다는 거 역시 저의 철학이 깔려 있다고 이제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제가 지금 드린 거는 커다란 틀인데 그 안에서의 아까 말씀드린 특식 같은 재미있는 거, 맛있는 음식 이런 것들은 오늘 같은 이런 다양한 행사들 돌아다니면서 얻게 되는 많은 아이디어들 그런 것들을 이제 집어넣는 거죠. 구슬을 꿰어야 보배라고 말하듯이. 그러니까 근데 그런 그 구슬을 꿰어서 그 보배인 것을 만들 때 역시 그래도 그건 꿰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그리고 그 꿰는 것의 첫 출발점을 저는 2월 달에 일단 모든 것을 끝내놓고 때로는 학습지까지 이제 이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학습지 만들기 들어가잖아요. 수업 자료 만들고 그 작업까지 시작을 어느 정도 해놓고 그러고 이제 3월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 작업에 대한 그 논의를 먼저 해보자 이런 의미로 선생님께서 저보고 오늘 이제 여기 나와라 라고 하신 것 같아요. 세세한 작업 들어가기 전에는 큰 그림, 밑그림부터 먼저 그려야겠죠. 내가 무엇을 상상하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 그 큰 그림 그리기를 이제 그럼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이런 것을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때 생각합니다. 아까 김정식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느냐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이 아이들이 주인으로 설 수 있게 하느냐 아니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하느냐 아니냐의 커다란 차이입니다. 2%의 차이지만 굉장히 커다란 차이고요. 그래서도 먼저 준비를 할 때 저는 교육 과정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먼저 봐요.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인가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로 하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가르치는 교과는 어떤 성격과 어떤 목표와 성취 기준이 있는가 그 다음에 우리는 다들 중등 교사는 아이들과 만나는데요. 교과로 만나잖아요. 우리 사실 교과로 아이들과 소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르치는 교과에 대한 나의 철학이 있을 거예요. 그냥 단지 위에서 줬으니까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르치는 교과에 대한 나의 철학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의 특성과 필요 그 다음에 뭐 교과의 성취 기준 나의 철학이 다 맞물린 상태에서 올해 나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가르칠 것인가를 뽑아요. 걔가 핵심 줄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 중에 그 고등학교 융합과학 수업 사례라면 핵심적으로 간 것은 그 융합과학, 그러니까 우주의 탄생부터 내가 있기까지의 그 스토리를 아이들이 이해하는 거였어요. 그것의 핵심은 이해였는데 그것을 아이들이 직접 그 책을 읽으면서 자기들이 이해해내는 거였어요. 제가 말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짠 거고요. 그래서 등등등. 그래서 1년의 큰 틀을 먼저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단원별, 차시별 수업 계획, 디테일한 계획을 먼저 짜는데 그럼 저렇게 계획을 다 짜놓으면 수업을 완벽하게 저기에 딱 맞춰서 진행하느냐? 그렇진 않죠. 대다수 저렇게 가긴 하지만 돌발 상황이라는 거 분명히 있고 수업 시간 중에 발생하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저는 제 계획은 열심히 짰는데 수업 시간 중에 뭔가 새로운 게 발생하면 다시 그걸 해요. 다시 변형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계획표입니다. 네, 그러면 같이 논의를 해보자 했던 것이 이제 나눠드린 건데요. 나눠드린 프린트에 제가 나중에 한 장을 따로 드린 게 있습니다. 일단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이고 그냥 보시고요. 선생님들께서 하실 건 어차피 교육과정 재구성은 선생님들 각자의
선생님들 지점에서 해석하고 재구성하시는 거니까 이건 그냥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했구나 하시는 걸 보는 거죠. 제가 올해 G1을 가르치게 될지 G2를 가르치게 될지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G1에 대한 밑그림이고 G2에 대한 밑그림도 또다시 그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며칠 후 학교에서 오라 그러면서 이제 학년과 이게 배정이 되면 그때부터 폭풍 작업에 들어가야죠. 디테일까지 들어가는. 저의 올해 목표는 일단 한번 경기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7가지 핵심 역량을 한번 다 넣어보자 이거예요. 한번 내 수업 안에 다 넣어서 구체화시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나눠드린 여기 프린트 첫 번째 쪽에 경기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7가지 핵심 역량은 첫 번째가 민주시민 역량이에요. 그리고 협력적 문제 발견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능력,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자기관리 능력, 문화적 소양, 감성적, 이렇게 문화적 소양 능력 이렇게 7가지 역량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예전부터 역량에 대한 생각 많이 했지만 이 중에서 제가 주로 하고 있었던 건 자기주도 학습, 자기관리 능력, 협력적 의사소통, 대인관계 능력 요 정도 선이었어요. 제가 주로 많이 했던 건 제가 올해 조금 더 이제 제 수업에서 녹여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건 민주시민 역량이에요. 대다수 과학 선생님들께서는 과학 수업 시간에는 민주시민 역량을 가르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그건 아이들과 수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이라고도 생각해서 민주시민 역량과 그다음에 문화적 소양까지 과학 시간 안에 담아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저는 지구과학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건 아이들이 지구과학을 단지 과학,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지구의 아름다움을 가슴으로 느끼고 그것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학생 내면의 담론이 형성되기를 바라는 게 저의 올해의 가장 큰 목표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학습 결과물을 지적 정의적인 결과물들을 예술적 표현물로 산출해내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그 2009 개정 지원 교육과정은 밑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단원 순서로 되어 있어요. 제목은 소중한 지구, 생동하는 지구, 위기의 지구, 다가오는 지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어떤 식으로 이 단원 배치를 구성을 바꿨느냐면 다시 이제 묶여있는 프린트에서 맨 마지막 장에 교육과정 재구성해서 있는데요. 원래는 손으로 그려놓은 거 이렇게 타이핑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오늘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이핑을 했습니다. 교육과정 재배치의 순서라고 해서 뭔가 마인드맵처럼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거기에 굵은 박스로 되어 있는 게 큰 대단원이에요. 원래는 그냥 소중한 지구, 생동하는 지구, 위기의 지구, 다가오는 우주 이런 식으로 리니어하게 편성되어 있던 것을 저는 약간 바꾼 게 소중한 지구에서 행성으로서의 지구, 지구계의 상호작용, 아름다운 지구까지를 학습을 해서 애들이 정말 지구가 아름답고 소중한 거구나 라는 것까지만 느끼게 하고요. 거기 그 내용 안에 들어있는 지구의 자원, 선물 막 이런 내용은 여기서 안 하고요. 아래로 내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생동하는 지구와 위기의 지구 단원을 합칩니다. 합쳐서 크게 왼쪽에는 고체 지구와 유체 지구 두 파트로 나누고요. 그것을 변화와 생동하는 변화와 그것의 위기까지 계속 연결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지각 변동의 원리와 현상을 배우고 그 지각 변동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자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먼저 배우고요. 그리고 그 자원을 인간은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런데 인간들이 남용을 하다 보니까 환경오염이라는 것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도 있어요. 그것을 묶어서 이것에 대한 대책,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대책을 아이들이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른쪽에도 유체지구도 그런 식으로 짰어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단원을 그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진행하고자 하는 스토리에 맞춰서 지금 단원 순서를 다 바꾸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것까지 다 끝나고 나면 제가 아이들한테 제시할 프로젝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구과학을 배우고 나서 아이들 가슴에 남기를 바란다고. 그리고 단지 가슴에만 남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고 실천하는 내면의 담론이 생기길 원한다고 굉장히 거대한 목표를 잡았는데, 그랬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지속 가능에 대한 프로젝트를 줄 거예요.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이냐,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은 뭐냐, 그걸 분석하고 그것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프로젝트 결과물을 내도록, 그것이 이제 저의 수행평가가 되는 거죠. 프로젝트 학습 수행평가가 되고요. 뒤로 넘어가면 마지막에 다가오는 우주라는 단원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그냥 천체 관측법과 우주 탐사에 대한, 우주 탐구에 대한 그런 얘기만 하는데, 저는 그 다가오는 우주라는 단어를 걔가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 우주가 언제 옛날에 멀리 있었나? 항상 옆에 있었는데. 그리고 과학 분야 중에서, 인류의 과학 분야 중에서 가장 먼저 태동한 분야가 뭔지 아세요? 천문학이죠. 과학사를 보면 천문학에 대한 그 천문에 대한 호기심으로부터 인류의 지적 그 호기심, 그래서 인류의 인식이 성장하고 점점점 커져간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다가오는 우주라는 단어를 부정할 거예요. 우주는 늘 있었어. 그리고 인류의 지적 지식은 그 호기심으로부터 왔어. 그래서 저의 그 목표는 인류의 우주 탐구 호기심 회복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 아이들한테 주어질 프로젝트는 우주 탐구 호기심 회복 프로젝트. 그래서 G1 교육과정 안에는 없지만 제가 넣은 단어는 뭐냐면 우주 탐구의 역사, 어떻게 탐구해 왔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알아낸 건 뭔지. 그러고 나서 아이들한테 줄 건, 그러면 우주 탐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돼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한테 프로젝트로 이제 제시를 하고, 서술, 논술 평가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제시를 하고자 하는 게 저의 올해 그 교육과정 재구성의 큰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시면 뭔가 되게 애들이 하는 프로젝트가 되게 덩어리가 크잖아요. 이걸 그냥 단순히 한 뭐 5점, 10점짜리로 주면 참 애들이 억울할 것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공력을 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저의 그 평가는 앞에도 보시면 되겠지만, 네, 평가가, 수행평가가 몇 프로가 들어가냐면요, 60%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론 거기에는 경기도에서는 서술 논술을 35%로 넣으라고 하죠. 근데 그 서술 논술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프로젝트가 15점인데 이게 15점밖에 안 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거기에 1학기 서술 논술 제목을 보시면 지속가능 위협 요인 분석, 대안 찾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도 그 프로젝트와 지금 같이 동일한 선상에 있어서 애들이 공력을 많이 들이는 대신 그만큼의 점수를 거기에 다 쏟아 부어주는,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의 올해의 교육과정 재구성 및 평가의 큰 그림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저희 거고요. 운영진에서 원하신 건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들은 올해 2015년 교육과정의 큰 그림을 그리시라는 거예요. 큰 그림을 그리시고 심지어 네, 발표까지 하시라고. 네, 발표까지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15분 정도 남았거든요. 네. 네, 그 논의하시고요. 네, 그런 시간.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사실은 교육과정 재구성은 빠른 시간 안에 끝날 수 있는 작업이 절대 아니에요. 아까 제가 수업 계획표 일주일 걸려서 만들고 환희에 차서 소리를 질렀다고 했었던 것처럼 오래 걸리는 작업인데, 대신에 그런 생각은 해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큰 그림, 나는 올해 무엇을 나의 핵심 줄기로 잡을 것인가, 우리 아이들한텐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나는 올해 1년 내내 내가 쭉 실천할 것은 뭔가, 이런 거. 왜냐면은 몇 번의 수업으로 아이들이 바뀌는 게 아니라 애들이 바뀌는 건 1년 내내 내가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걸 통해서 바뀌어가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지금부터 좀 하시고요. 옆에 선생님들과도 말씀을 나눠보시고요. 그 중에 몇 분 내 아이디어와 생각은 끝나면서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을 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시간 너무 많이 제가 설명하는데 시간 많이 쓴 것 같은데요. 조별로 되게 많은 논의들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그냥 임의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제가 이걸 사진을 찍어서 올렸을 때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이셨던 두 분이 있어요. 굉장히 큰 반응을 보이셨던 두 분이 계셔서 그 두 분의 올해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큰 그림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누구실까요? 아니요, 그냥 가서 띄우시죠. 네, 저희가 여기 있었나요? 누구 있을까요? 글이 아니요, 그 밑에 세 분 계시는군요. 네. 자, 세 분 계시는데 한 분은 저쪽에 따로 계시니까 우리 두 분 같이 계시는 분들께서는 어떤 논의를 하셨는지 네, 그 팀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제가 사실 굉장히 낯을 많이 가려요, 보기보다. 자, 선생님 얘기 듣고요. 저희가 교과서 펼쳐서 딱 보는 순간 그 지구과학원이 일맥상통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 저희 중학교 교과서는 4가지 과목이 다 펼쳐져 있고 얘는 따로야. 도대체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이제 그냥 이건 안 되잖아 이렇게 일단 배우고 시작하잖아. 이게 안 되잖아. 이렇게 하면서 뭐 어떻게 하지를 어쨌든 보통 물리 2단원, 화학 2단원, 보통 2단원씩 있잖아요. 그거를 어쨌든 그 안에서라도 어떤 공통된 주제가 있으려면 그걸 애들하고 하려면 2개를 일단 무조건 붙여야 되겠다. 아니면 혹은 비슷한 주제가 같이 다른 과목이라도 물리랑 화학이 같이 있는 2개 단원이라면 그 2개를 묶던지 어쨌든 2개 단원 정도는 묶어서 가야 이게 뭐가 되겠다. 그러려면 그 교과서 순서가 아니라 물리 시작했으면 물리로 뭐 2학년 처음에 나오는 게 물질이죠. 물질 2단원 엮어서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던졌어요. 선생님들한테. 저 지금 사실 요금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서 막 부탁드렸었거든요. 선생님들하고도 같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나누고 싶어서. 제가 하고 있는 생각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냥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단원을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한테 어떤 사진을 하나 띄워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애매한 사진, 어느 단원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애매한 사진을 하나 띄우고 우리가 어느 단원, 순서대로 안 나갈 거다. 우리가 어느 단원을 들어갈지 이 사진을 보고 너네가 근거를 만들어봐라. 선생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느 단원 들어가려고 할까를 너네가 알아서 근거를 막 세워보고 되지도 않는 그런 주장을 펼쳐도 괜찮다. 무조건 만들어봐라. 이런 얘기를 선생님들한테 제가 꺼냈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다. 첫 차시는 그렇게 해서 애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누고 토의를 하고요. 애들끼리는 뭐 인터뷰하면서 돌리든지 토론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단원 찾기를 1시간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내가 이 단원을 수업하고 나면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지, 내 주변에서 뭐가 중요해질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2번째 시간에 가지고 에 대해서까지 얘기하고 어쩌면 좋겠냐고 얘기를 했더니요. 저기 다른 선생님께서 그러면 사진 하나를 줬고 단어를 찾고 난 다음에 애들하고 수업을 진행하고 나면 뭐 모둠별로든지 제가 처음에 제시한 사진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차시 한 차시가 진행될 때마다 그 아이들이 그 차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진을 제가 생각했던 메인 사진 옆에다가 계속 붙여나가는 이미지 마인드맵처럼 한 차시가 진행될 때마다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얘기까지 일단 그 정도까지만 했어요. 부끄러워라.
제가 처음에는 김영학 선생님이 50분이라고 해서 대체 50분 안에 그걸 어떻게 해? 그랬다가 아까 힌트를 얻었어요. 네, 이 모임은 온라인 모임입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지금 먼저 그 교육과정 재구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고 뭔가를 하신다면 그 다음에 뭘 하면 될까요? 올려주시면서 공유하면서 아이디어를 보태가면서 뭐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경기도 지구과학교과연구회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육과정 재구성해서 공유합시다. 그렇게 지금 진행 중이고 선생님들이 그래서 고민 중에 계세요. 지금 제가 올린 그 사진 한 장 쳐다보고 째려보면서 나는 올해 수업을 어떻게 할까 말면서 고민 중이시고요. 아마 한 2월 중순 넘어가고 한 2월 20일 경쯤 되면 그때부터 뭔가가 막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도 교육과정 재구성안들이 많이 등장하고 그렇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저도 중학교 근무해봤거든요. 제가 중학교 근무할 때 저의 교육과정 재구성에서의 가장 핵심 키포인트는 키 단어는 내용은 따로 놀잖아요. 다 탐구였어요. 저는 아까도 왜 지구과학을 지구과학스럽게 지구과학 탐구로 간다 막 그랬잖아요. 중학교 때도 탐구였어요. 그래서 주구장창 탐구를 진행을 했던 물론 당연히 교과서식의 매뉴얼 탐구 절대 아니고요.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탐구였는데 그게 저에게는 키워드로 그러니까 1년 내내 깔고 있는 밥이었던 거죠. 그래서 잠깐 뭔가 생각이 떠올랐다가 갑자기 사라졌는데요. 네. 저 뒤쪽에 그 결과물 뭐 갖고 오라고 해서 제가 몇 개 갖다 놓은 것이 있는데요. 제일 왼쪽에 있는 하얀색 우드락으로 되어 있는 거대한 녀석과 그 옆에 뭐 화려하게 뭔가 애들이 컬러풀하게 작성해 놓은 몇 가지 그 작성해 놓은 몇 가지 밑에 보면 뭔가 이렇게 막 휘갈겨 쓴 글씨가 붙어 있는 작은 종이 조각들이 붙어 있는 거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사의 하루 일과는 수업을 준비하고 수업하고 아이들의 수업 결과를 피드백하는 걸로 놓고 니들 하든 말든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런 것까지 보지 않는 거. 걔들이 했는데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거에 대한 교정 같은 거 안 해주는 거, 잘했다면 뭘 잘했는지에 대한 말도 안 해주는 거, 그것보다 저는 피드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피드백을 하고, 왜 아까도 노트에 보면 뭐라고 막 써있죠. 미리 노트 검사하고 거기다 항상 써주고 끝나고 나서 써주고 그런 것들을 항상 해요. 한두 줄 그렇게 써주는 거 가끔은 선생님들께서 그래요. 아니 애들이 어떻게 그걸 다 해? 실제로 그걸 다 해? 또는 애들이 그렇게 하면 선생님은 뭐 해줘? 무슨 보상을 줘? 그래요. 저는 보상 없어요. 절대로 보상 따위 없습니다. 단지 그냥 그런 것도 있어요. 아이들이 미리 그러니까 그 단원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하기거든요. 스스로 궁금증을 갖고 질문하기. 그럼 자기가 질문하면 그 질문 네 질문이잖아. 그러니까 그 답은 네가 찾아와 그러거든요. 그럼 걔가 찾아와서 걔가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 걔한테 무슨 보너스 점수를 주냐고요? 없어요. 단지 그러죠 얘한테. 너 그거 하면서 재밌었지. 뿌듯하지. 끝이에요. 그걸로 끝인데 선생님들은 그래요. 아니 애들이 어떻게 그렇게 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애들이 그렇게 하게 되는 혹시나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노하우라는 것이 있다면 항상 아이들 거를 읽고 있다는 거. 애들의 결과물을 늘 읽고 있고 그 밑에 써주고 있는 거. 그게 혹시 아이들이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아이들을 더 끌어들이게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그리고 그렇게 맨날 써주고 있는 그 글 안에는 제가 아이들을 늘 바라보고 있는 저의 마음이 통해서 그러는 게 아닐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화두를 던져주신 박성훈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좀 또 그런 논의들을 온라인상에서 하면 참 좋겠습니다. 다들 올해 어떻게 교육과를 재구성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